네, 개장 2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성공투자의 필수적인 핵심 이슈들 정조준해보는 개장 전 체크리스트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마 AI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AI 하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 AI가 네, 그렇죠. 핫했습니다. 핫해다 못해 뭐 거의 폭발하기 직전인데 그래서 체크리스트 또 기사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루닛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의료용 AI, 특히 루닛으로 대표되는 이 의료용 AI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루닛 같은 경우 뭐 어저께 지난 주말서부터 계속 좋은 뉴스들이 맞아요. 계속 나오면서 어저께 주가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폐질환 어저께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폐질환 진단 보조인 이제 루닛 인사이트 CXR이라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홍콩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닛 인사이드 CXR 같은 경우는 이제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서 11개 이상 소견을 이제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의사들의 영상 판단에 도움을 주는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XR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도에 유럽에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22개국에 지금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인허가를 이제 추진 중인데 아마 올해 말 정도에는 뭐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루닛 인사이드 이제 CXR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후지필름, 그러니까 후지필름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필름을 많이 연상을 네. 하는데 또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도 또 이제 상당히 큰 그런 이제 중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그런 후지필름과 같이 협력을 해서 CXR AID라는 그런 이제 CXR의 이제 또 다른 버전을 또 건강보험 급여에 목록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건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어저께는 이제 또 유방암 진단 AI 연구 결과도 같이 좀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웨덴에서 지금 뭐 루닛의 이제 여러 가지 AI 시스템인 인사이트 MMG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을 해서 유방암 진단 관련된 그런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스웨덴 여성 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진단 도입 가능성 여부를 이제 분석을 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직까지 뭐 최종적으로 도입된 건 아니지만 루닛 AI 시스템을 만약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 진단을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영상 진단 의사 1명 정도를 충분히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연구 결과를 원문으로 한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2명의 영상 판독 의사 네. 에 못지않게 1명 플러스 AI 시스템이 네, 있으면 충분히 그에 못지않는 네, 오히려 그렇죠. 결과가 더 더 정확하게 좋게, 네.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뭐 의사 2명이 했을 때와 그다음에 AI가 했을 때가 비슷한 그런 네. 수준이고요. 만약 의사와 AI가 같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그런 이제 정확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향후에 보면 AI 관련된 이런 이제 AI 진단 관련된 조금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과연 국내에서 왜 이런 의료 AI 솔루션이 뭐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높게 평가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1999년도에 이제 세계 최초로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기존엔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필름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부 뭐 드라마 옛날 거 보시면 필름을 보지만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가장 빨리 이제 보험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게 빠르게 이제 데이터가 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쌓인 데이터와 기술력이 지금 이제 AI의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근데 뭐 기술력 뭐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 나오는 건 맞는데 주가 자체가 이게 접근하기가 많이 참 그 부분이 또 걸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이런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기술 특례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 재무 구조만 보면 손 안 나가죠. 그쵸. 네, 뭐 상당히 뭐 영업 그러니까 이익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가 수준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보는데요. 만약 이렇게 이제 기술특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업 이익 측면보다는 매출액의 이제 성장성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올해서부터 아마 매출 성장세가 좀 더 급격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이제 규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중심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한 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탄력성은 뭐 계속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단기간에 좀 올랐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좀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장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박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애플폰 15를 네, 공개를 앞두고 아이폰 15 저희 공개를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아이폰 금지령 중국에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특히 또 화웨이 돌풍까지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의 애국주의에 좀 호소하는 화웨이 돌풍까지 빨간불 켜진 한국 부품사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 네.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보통 한국 부품사들 이 아이폰 효과를 누릴 때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적이 좀 덜 잡히게 되면은 좀 조금 어려워진 게 이제 실적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의 유탄이 결국은 한국 기업들에게까지 지금 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화웨이 때문에 지금 뭐 유탄이 뭐 우리나라 뭐 스마트폰 부품사, 뭐 반도체 업체 다 지금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애플의 이제 사용을 이제 금지를 하면서 뭐 국내 이제 부품 애플뿐만 아니라 국내 부품사들도 지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당국이 지금 뭐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이제 외국산 스마트폰의 이제 사용을 금지시켰다라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분위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일반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 그 스마트폰 내에서 1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이런 이제 사용 금지가 전쟁적인 중국 내에서의 마켓 시어를 좀 낮추는 그런 이제 우려가 뭐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이죠. 아이폰 15가 지금 공개될 예정인데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조금은 뭐 기대가 좀 김이 좀 빠졌다라는 이제 표현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통 아이폰이 이제 출시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애플 주가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업 부품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지금 그 출시 이전에 상당히 좀 주가가 다 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제 경기 침체, 뭐 글로벌 경기가 뭐 회복된다라고는 하지만 IT 수요가 여전히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수요에다가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아이폰이 이전보다도 또 이제 판매가 줄 거다라는 그런 또 이제 시장 우려도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 이게 발표하기 전에는 구형 이제 아이폰 모델에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충전 포트도 이제 USB-C 타입을 하면서 기존의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사용자들이 넘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지금 좀 줄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폰 15가 정확히 나와봐야만 그 그렇죠. 내용을 알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연 얼마만큼 뭐 소비자들한테 이런 이제 이걸 사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접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뭐 중국 시장이 물론 이제 많이 판매는 하지만 뭐 전체 이제 그러니까 아이폰의 한 20%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지만 나머지 80%는 뭐 북미나 아니면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에서 판매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중국발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되긴 하겠지만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바닥을 해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도 접근을 한번 뭐 단기적인 차원에서 트레이닝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뭐 일단은 출시가 네. 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좀 더 네, 살펴봐야 그렇죠.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애플 관련주들은 단기 변동성이 좀 나올 텐데 네. 워낙에 많이 또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이니까 네. 뭐 볼만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종목들이 그나마 좀 나았다고 보시는지? 네, 뭐 그동안 이제 그 대표적 뭐 아이폰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 종목이 정해져 있죠. 뭐 우리나라 그렇죠.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뭐 LG 이노텍, 이노텍. 그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케이스 를 이제 그러니까 케이스죠. 뭐 슈피긴 코리아 같은 경우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폰 15는 일단 또 나와봐야 되고 애플 걱정은 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연예인 일단 걱정이죠. 한번 네. 기대가 없다라는 건 또 한편으로는 또 나은 성적을 그럴 수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있다라는 네. 역박산도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까지 봤고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이라서 좀 배고픈 것도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여전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라면 쪽은 이게 좀 좋습니다. 네, 잘 맞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에서 라면과 관련된 주가 네. 굉장히 관심들이 높거든요. 네, 좀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라면 기업이 2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좀 그렇죠. 좋게 나왔었죠. 뭐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농심 같은 경우 뭐 전년보다 뭐 10배 이상 뭐 상승을 했고, 탄산양식품 같은 경우도 6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3분기에도 이제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농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한 75%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6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27%가 지금 상승을 할 만큼 그만큼 이제 증권가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6월 달에 정부가 이제 물가 상승의 이제 인하를 위해서 좀 라면 가격이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발언 이후에 뭐 몇몇 종목들이 이제 품목들이 좀 그러니까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것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뭐 이런 국내에서 뭐 몇몇 개 품목에 대해서 인하를 했지만 뭐 실적에는 그냥 뭐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는 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실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라면의 수출이 상당히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7월까지 누적 라면 수출액이 5억 2,2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한 18% 정도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치의 수출 기록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국내 이제 그러니까 뭐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많이 라면 먹방을 하다 보니까 네. 또 해외 또 이제 팬분들도 또 같이 라면 먹방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라면 수출이 좀 증가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할 만큼 뭐 K 컨텐츠가 확대 관심이 커질수록 라면에 대한 수출도 증가한다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이런 추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한 전체적인 수출액이 한 10억 달러는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그러니까 라면 가격을 인상을 못하다 보니까 라면 회사들도 이제 꼼수 비슷하게 이제 기존의 라면 가격은 못 올린다라고는 하지만 또 신제품들을 계속 좀 출시를 하면서 네. 가격을 올려서 이런 또 그 부족한 그런 이제 가격을 못 올린 거를 좀 메꾸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팬 입장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라면을 먹고 있는 거 보면 네. 못 참죠. 네, 그래서 이렇게도 계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두루 다 좋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네, 뭐 그 중에서 뭐 해석이 관심 있게 있을까요?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 전략도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에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완화됐다라는 게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갈등 간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오르긴 했지만 내용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불안감이 좀 상존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뭐 일단 시장 뭐 투자 심리가 뭐 어제 조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개선되는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빠른 이제 테마별 순환매가 오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조금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드를 하자. 이거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가자. 유지하고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움직인 테마 중에서는 네. 어떤 부분들 뭐 괜찮을 거라고 여전히 보시나요? 뭐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서 뭐 이번 주에 그렇죠. 이제 뭐 기간 이제 청약을 왔기 때문에 예. 뭐 아직까지는 뭐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뭐 챗GPT 관련 AI 관련주들은 좀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개장전 체크리스트 통해서 오늘 시장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